자, 찬물 학대로 9살짜리 장애 아동이 숨진 사건입니다. 자,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장애를 앓는 어린 의붓아들 찬물 속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또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그 여주의 한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10일 그 저녁 한 8시 경입니다.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사연인즉 이 아이가 지금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예. 그 욕조에 베란다 욕조 찬물에 1시간 동안 훈계하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고 난 후 잠시 쉬게 했는데 그 다음에 숨을 쉬고 있지 않아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고 구속영장이 결국 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 즉 몸에 다른 멍자국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학대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아동 학대 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 언어적으로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아이를 찬물에 베란다에 찬물에 이렇게 담궈놓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게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뭐 심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벌을 줘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죠. 예. 아무리 심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소란스럽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철에 당시에 최가 영하 6도, 뭐 체감 온도로 따진다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네네. 그런 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욕조에 사실상 알몸으로 몸을 담그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체벌의 방식조차도 체벌조 아니죠. 학대의 방식조차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정도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바깥에 베란다에 욕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게 정말 어떻게 말을 해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옷을 입고 나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으라 그래도 추웠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어찌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그 비교적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봤을 때 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찾기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저 학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도 들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몸을 바깥에 베란다에서 이 겨울에 담그고 있어라는 그런 그것도 1시간이면요 성인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죠. 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베란다에 이제 욕조에다 찬물을 채워놓고 아이를 1시간 동안 방치했는데, 자, 그리고 사망 원인은 이제 저체온증으로 나온 건가요? 일단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수의 이제 부검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뭐 이런 추정컨대 그 당시 적어도 영도에서 영하 6도였기 때문에 네. 이 9살짜리 그 아이가 찬물에서 소위 30분 이상을 견디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성인 같은 경우에도 24도 정도에 1시간 있게 되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이른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네네. 혹시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또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멍자국도 분명히 있었고 다른 외력이 있었던 것인지 사망의 원인을 부검을 통해서 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멍자국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 A 씨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6년 동안 그래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가에서 민주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갈 때쯤 되니까 이제 부모들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아동 학대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이 아이를 따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잘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또 약간의 어떤 미묘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신고가 돼서 분리 조치를 했었을 때는 이제 의붓 어머니가 계모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어서 33개월 가량 분리가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학교를 보내겠으니까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법제상으로는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또 법률상 지금 법정 대리인으로 아버지가 올라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혼인신고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데려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러면 이 아이가 그대로 돌아갔었을 때 뭐 아이도 또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원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학대의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방법은 없었을까? 혹시 점검은 있었던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대의 당사자였던 사람과도 같이 결국엔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졌던 건지, 단순하게 어린 아이는 당연히 어찌 보면 자기의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면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의 조치는 있을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겠죠. 예. 자, 이렇게 학대로 숨지게 된 이 어린 학생 같은 경우 이미 2차례 학대 신고가 들어가서 분리 조치, 아동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동보호기관이나 또 여주시청에서 이 아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한 겁니까? 그 사후 관리가 상당히 뭐 중요한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약 5일 전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던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5일 전에 이와 같은 징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계속적인 삶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즉 바꿔 얘기하면 아동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가는 경우에 오히려 그 가정이 더 위험한 곳이 많은 이런 사례입니다. 네. 이번 사례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발생했던 인천에서의 그 아동 학대 그 사건 역시 그 아버지가 집행유예 그 기간 중에서 아이를 다시 데려왔는데 얼마 후에 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그 발생했던 이런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아동 학대 중앙 예를 들면 전문 예방 그 기관에서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이 부모가 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일정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도 교육을 받아라 뭐 이런 것에 그 불과한 것이지 강제권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조항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더 개입을 할 필요가 분명히 그 있습니다만 네. 이런 그 아동 학대 그 전문 기관에서 경찰에게 함께 동행해서 조사를 해보자고 요청한 경우에 이를테면 약 한 반 정도만 함께 그 동행을 하는 뭐 이런 경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체계를 조금 다시 꼼꼼하게 마련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아동 학대로 적발됐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관대한 처벌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 이때 2년 정도 전에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살인죄나 마찬가지로 처벌도 하기로 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유효적절하게 뭐 계도라든가 이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실제 주변에서 뭐 처벌된 사례 같은 것들도 그 정도야 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는 그렇게 강하진 않고, 네.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을 보호 전문기관에 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떼놓는 것보다 보호 전문기관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지만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지정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강화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양쪽 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산 부족도 있을 수가 있고 시설 부족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낫다 내지는 부모가 정말 좀 전문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서 이제는 아이를 뭐 학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이후에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처벌 못지않게 더 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그 전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친권 박탈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제적인 격리 보호 조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가정폭력이 지금 어느 정도 체계는 잡았습니다. 발생을 했다라는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하고 전문가 분들이 같이 전문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처벌 쪽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분리 조치해서 더 어떤 가정 내에서 회복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쪽으로 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네. 처벌은 처벌대로 하는데 문제는 그 실효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도
정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만한 충분한 환경이 먼저 조성이 돼 있고 또 부모 역시도 정말로 아이를 조금이라도 잘못 뭐 이렇게 보면 학대를 했다가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 않고 있고 그 되지 않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처벌의 어떤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렇게 떼어놨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법원에서도 그렇고 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부모 쪽이 돌아가는 쪽을 어느 정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 2%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게 아이로서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보다 확실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